작년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국가인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창녕의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합전 옥전 고분군, 그리고 전북 남원의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주인공입니다. 1988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이후 한국은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가야 고분군까지 총 16점의 세계유산을 등재시켰는데요. 그런데 등재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해인사라고 하면 당연히 팔만대장경을 떠올리지만 팔만대장경은 세계유산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1995년 일본으로 등록한 한국의 문화유산은 해인사의 장경판전입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는 왜 팔만대장경이 아닌 장경판전을 일본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경남 합천의 가야산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해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수능과 이정이라는 승려가 화엄경에 등장하는 해인산매, 즉 잔잔한 바다 위의 명상이라는 구절에서 따와 이 절을 창간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함이 해인사에 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인사에 2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1995년 해인사의 장경판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더니 12년 뒤 다시 한번 해인사의 대장경판 및 재경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유산이길래 유네스코가 2번이나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일까요? 원래 유네스코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으로 알고 있는 대장경판이고 이를 등록할 계획이었지만 세계문화유산은 유적지, 사찰, 궁전, 주거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이므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건물 장경판전을 먼저 등재한 것이고 2007년 팔만대장경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겁니다. 조선시대 명필 중 명필로 꼽히는 추사 김정희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오 마치 신선이 내려와 쓴 것 같다고 극찬했던 팔만대장경은 천년의 세월에도 형질 변경 없이 보존된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3년 담궜다가 판자로 만든 후 다시 소금물로 삶아내어 강목으로 마구리를 붙이고 오칠까지 더한 덕분에 천년 세월을 거치면서도 부패하거나 좀먹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팔만대장경이 인류의 귀중한 유산이라는 점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1972년 해인사를 방문해 혹 화재라도 발생하면 팔만대장경이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을 염려해 경판을 보관할 새로운 건물을 짓도록 지시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당시 돈으로는 꽤 큰 돈인 5억 원을 투입해 최첨단 공법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고 테스트 삼아 몇 개의 경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옮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년을 버텨온 경판이 점차 뒤틀리기 시작하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사 계획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억 원이나 투입해 지은 최신 건물에서는 뒤틀리는 이 경판이 어떻게 천년 세월 동안 허름해 보이는 건물에서는 멀쩡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오로지 경판을 보존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저 그런 건물로 보이는 이 장경판전은 해인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건축된 것부터 신비로움의 연속입니다. 몽골의 침략을 불심으로 맞서기 위해 무려 16년이나 걸려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원래 1398년까지 강화도의 선원사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서울시청 맞은편에 세워진 지천사로 운반되었다가 그해 가을 해인사로 봉안됐죠. 팔만대장경은 해인사 경내에 지은 건물에 보관하기로 결정됐는데 이 건물, 즉 장경판전은 오로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의 집이 바로 대장경판인 것이고 특정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전 세계 유일한 건축물인 겁니다. 그런데 대략 1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은 단 한 번의 뒤틀림도 없이 온전히 보관되어 왔는데 그 허름해 보이는 건물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절대 쫓아올 수 없는 비밀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린 국보 제32호 대장경판이 일본에 전부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에 의해서. 일본이 최초로 대장경 인쇄본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고려 말 1388년입니다. 고려에서 잡아간 포로 250명을 돌려보내면서 대장경 인쇄본을 요청했었죠. 일본은 이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약 80여 차례에 걸쳐 팔만대장경을 일본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가장 집요하게 요청했던 것은 세종 시절입니다.
세종 5년 12월 25일에 세종실록에는 일본 사신 135명이 세종을 아련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신들이 조선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대장경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은 고려시대와 달리 숭유억불, 즉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오죽하면 연산군은 불교가 흥하면 공도가 쇠하고 국가가 망한다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를 잘 알던 일본이 사신을 보내 계속해서 대장경판을 요구해왔는데, 이러한 집요한 요구에 지친 세종이 어차피 조선에서는 무용지물이니 일본에 주는 것이 어떻냐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8만 대장경은 비록 아낄 물건은 아니지만 일본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후일 줄 수 없는 물건을 또 달라고 하면 어쩌냐며 반대했죠.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물건을 달라며 귀찮게 할까, 그게 싫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새벽두부터 일본 사신이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신 둘이 대장경판을 달라며 단식 투쟁을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빈손으로 귀국해서 처벌받느니 차라리 여기서 먹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예조자랑 김진, 직제학 박희중 등을 보내 수차례 식사를 하도록 권했지만 이들은 4일이나 단식하다 세종의 꾸중을 듣고 투쟁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세종을 꼬드길 흑심을 품고 매번 선물을 바쳤는데 그중 가장 빈번하게 바친 선물이 침향입니다. 조선 땅에서는 나오지 않는 귀한 약재인데 한 근도 아니고 무려 30근, 대략 20kg이나 말이죠. 사실 세종의 침향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만 무려 2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는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세종이 얼마나 침향에 애착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 사신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한 달 뒤 왕실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실 약재를 담당하는 내약방 사령이 세종이 즐겨 먹는 침향을 도둑질하다 발각된 것이죠. 세종은 내가 먹는 것은 지중한 것이오늘 어찌하여 이러한 간세의 무리를 안 해드려 심부름하게 하였는가라며 대신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는 금으로는 약재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외에 비록 대원이라도 내약방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며 왕실 침향이 보관된 곳에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죠. 침향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조선시대에 부산의 동래부사, 현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침향을 직접 구입해 왕실로 올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부산에서 베트남 등에서 가져온 침향을 몰래 팔았기 때문에 동래부사가 일본 상인들로부터 최고급 침향을 구입해 왕실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침향이 무엇이길래 세종대왕이 그렇게 아꼈던 것일까요? 고대에서부터 현대시대까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3대 향이 있습니다. 사양노루의 사양샘에서 만들어지는 사향, 수컷 향유고래의 토사물이 건조된 용현향, 그리고 침향입니다. 침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열대 우림지대에만 서식하는 침향나무를 말하는데 정확히는 침향나무가 배출하는 끈적끈적한 수지입니다. 침향나무는 산짐승이나 바람, 곤충 등에 의해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수지를 배출해 치료하는데 이 수지는 그대로 나무로 다시 스며듭니다. 그리고 나무가 수명을 다하면 비로소 침향의 삶이 시작되죠. 나무가 말라 죽은 후 땅에 묻히면 목재 부분은 썩고 수지가 스며든 부분만 남습니다. 수백 수천 년간 땅속에서 서서히 발효되면서 침향목은 최고의 향과 최고의 치유력을 가진 약재, 침향이 됩니다. 침향은 크게 물에 완전히 뜨는 황숙향, 반은 뜨고 반은 가라앉는 잔향, 물에 완전히 가라앉는 침향 세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약효나 향에 있어서 물에 완전히 가라앉는 침향을 최고로 쳐줍니다. 한자로 가라앉을 침을 쓰는 것도 수지가 스며든 나무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만큼 무게를 가지기 때문. 그런데 이 침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서만 자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땅속에서 제대로 숙성된 침향은 킬로그램당 10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기금속보다 귀한 취급을 받습니다. 최상품은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등을 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약재길래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자연 치유력에 있습니다. 조금은 잔인한 이야기지만 예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는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호랑이 전문 사냥꾼들을 매수해서는 호랑이를 포획합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죽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힌 후 다시 방생해 호랑이를 따라갑니다. 왜냐면 호랑이는 터벅터벅 깊은 산속을 헤매다 나무 한 그루를 찾아가 상처가 덧날 정도로 문지르는데 그 나무가 바로 침향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자연에 완전히 노출된 침향나무는 곤충이나 동물 등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으면 수지를 배출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수지가 바로 침향나무 스스로 만드는 자연 치유제니까요.
그래서 이 신비의 명약, 치명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그중 제가 경험한 최고 중 최고는 정해담입니다. 25년간 산삼과 생약 연구만 하신 환제조 전문 박사님이 25년을 투입해 만든 역작인데 사실 그간 소비자들은 값비싼 연예인들이 출연한 TV 광고에 속아 그저 그런 치명 제품을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공개되면 경쟁업체들의 엄청난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제가 공부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해드립니다. 혹시 싸고 저렴한 치명환을 생각하고 계시면 정해담 제품은 아예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TV 광고 없이 오로지 진짜 치명환에만 집중하는 외로운 기업이니까요. 혼자서도 거뜬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국내산 홍삼을 넣은 제품은 종종 볼 수 있고 녹용을 넣은 제품들도 드물지만 아주 가끔 있기는 합니다. 최고급 산삼을 넣은 제품도 아주 희박하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괴물 같은 생존력의 상징 마카를 넣은 제품은 아무리 치밀하게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명의 최고급 산삼, 녹용, 홍삼, 마카를 꽉꽉 채워 배합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 그건 사기이거나 거짓말입니다. 이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진짜 치명환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치명나무는 인도네시아 등 열대 우림에서만 자생하기 때문에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인도네시아산과 베트남산을 최고로 쳐주는데 정해담은 서류에 나타나 있듯 100% 인도네시아산 진품을 씁니다. 치명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되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인도네시아산 치명 중 국제거래규제 기준에 근거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된 100% 정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에 뜨는 황숙향이나 잔향이 아닌 물에 가라앉는 진짜 치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치명환이라 부르는 겁니다. 입으로 직접 먹어야 하는 제품인데 짝퉁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농약과 중금속 등 73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불검출 인증을 받은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치명환이 시중에 그렇게 많은데 별 차이가 있냐며 진짜와 짝퉁을 확인도 안 하고 싸고 저렴한 것만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반이죠. 그런데 정해담은 100% 환불 제도를 도입하면서 9만 원 넘게 판매됐는데 환불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재구매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면 정해담은 개발비 21억 원을 투입해 7년간 연구 끝에 환기유산균 발효라는 특허 기술을 완성했고 21가지 귀한 재료만 모두 담았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치명과 녹용 제외 거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씁니다.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우선 정해담 치명환은 25년간 산삼과 생약만 연구한 환제조 전문 박사님의 25년 역작입니다. 25년의 연구 끝에 치명과 산삼, 녹용, 홍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황금 배합 비율을 찾았으니까요. 특히 산삼은 익히 아시다시피 인삼이나 홍삼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늘이 선택한 장소에서만 자란다는 산삼 중에서도 강원도 오대산 심산 6옥에서 70년간 자란 영초 산삼과 동일한 DNA를 적용한 배양근 6%를 배합했죠. 보통 산삼이든 홍삼이든 인삼이든 3제품을 먹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 때문인데 산삼은 인삼의 10배, 홍삼의 6배에 해당하는 진세노사이드를 머금고 있습니다. 정해담에 사용된 산삼 배양근에는 1g당 무려 78mg의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이는 시험 성적서에도 전부 증명되어 있죠. 여기에 뉴질랜드산 최고급 녹용 5%도 넣었습니다. 수컷 사슴의 뿔을 뜻하는 녹용은 왕과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며 귀하게 쓰인 약재입니다. 왜냐면 수컷 사슴의 뿔은 봄에 자라기 시작해 가을이 되면 거칠고 딱딱하게 변하는데 녹용은 아직 굳지 않은 사슴의 뿔로 혈관 및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뿔이 완전히 굳은 것은 녹각이라 합니다. 예로부터 사슴은 십장생 중 하나로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이 녹용을 넣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명품 중 명품인 국내산 6년근 고려홍삼도 아낌없이 배합했습니다. 정해담이 타 치명환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페루산 마카를 넣었다는 점. 마카는 완벽한 영양의 보고라는 의미로 많이 언급되는 식물로 특이하게 해발 4000m의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일교차가 35도가 넘는 극한의 기온에서만 성장합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마카는 땅속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마카를 캔 자리에서는 약 3에서 5년간 다른 식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땅속의 모든 미네랄과 영양소를 마카가 흡수해 땅의 기온, 즉 지기가 전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같은 생존력 덕분에 마카에는 31가지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나사는 이를 우주인 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었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위 귀한 재료들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기유산균 발효공법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타 침향원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인데, 왜냐하면 정해담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기에 유산균을 투입해 120시간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환기 유산균 발효액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체내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이 기술을 위해 7년간 21억 원을 투입했으니 이 기술은 분명 압도적입니다. 혹시 추출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에 달였다는 의미인데 여러 제품들에서 추출물 100%라며 홍보하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추출물 100%를 넣었을 수도 있고 극히 적은 원료를 넣고도 추출물 100%라고 표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표기가 가능한 것은 물에 달인 추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해담은 원물을 통째로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즉 침향 등 주재료부터 산수유, 참당귀, 진피, 천궁, 감초, 복령, 구기자 등등 건강약재 13종을 통째로 갈아 가루로 만든 후 100% 전부 담았죠. 그래서 정해담 침향환이 압도적인 겁니다. 오늘부터 디시멘터리 구독자에 한해 최대 60만원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최고급 원료를 사용한 절대적인 소량 생산을 고집하므로 제 채널 외에는 거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구독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물량을 요청했었는데, 대량 생산은 품질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수량만으로 행사를 진행하므로 오늘부터 주말 사이에 준비된 물량은 전부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이 지나면 언제 다시 진행될지 알 수 없으니 심사숙고 후에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역시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선정된 분들께 정해담 한 박스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행사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 이번 행사에도 참여하신 분들 중 후기를 남겨주신 분 3명,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1명,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제가 정해담 침향환에 함유된 침향의 원산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느 국가인지 맞춰주신 분 1명까지 총 5분께 정해담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여러 개 남기셔도 관계없지만 1인당 5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